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앤 브래드스트릿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잠시만요. 메모장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초의 시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러니까 시집을 발간한 이제 첫 시인이죠. 그래서 미국 최초의 시인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브래드스트릿의 이제 시집 제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10번째 뮤즈이다. 그래서 원래 그 그리스 실화에는 뮤즈가 9명이 있는데 자신의 뮤즈는 그 9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유럽의 그 남성 시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영감을 구해왔던 그 9명의 뮤즈 중에서 나는 영감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새로운 뮤즈에게서 영감을 구하겠다. 자, 그런데 그 10번째 뮤즈는 유럽 땅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미국 땅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Ten Muse 뒤에 나오는 그 부제가 아메리카에서 최근에 나타난 이제 그런 그 말이 붙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대담한 선언이거든요. 나는 다른 시인들이 영감을 구해왔던 그 9명의 뮤즈가 아니라 나는 새로운 뮤즈를 찾겠다.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메리카 대륙에 나타난 뮤즈에게서 나는 시적 영감을 찾겠다. 이제 그 말은 나는 전통적인 유럽의 시인들과는 다른 시적 영감을 찾겠다. 그러니까 나의 시는 이제 기존의 이 유럽의 시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대담한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집이 있었고요. 브래드스트릿의 시가 이제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제 이 시를 고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가 요즘에는 흔할 것 같죠. 그러니까 요즘 쓰면 뭐 특별히 그렇게 그러니까 특이한 시라고는 이제 생각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17세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7세기 한 중반 그 정도인데 그 시대에 여성 시인이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나? 그러니까 여성 시인이 이런 시를 썼다고 하면 과연 그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양의 러브 포에트리, 뭐 우리가 연애시 혹은 사랑시라고 부르는데, 자, 사랑시를 쓴 시인들은 대부분 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시사를 보면 여성이 사랑시를 쓴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래드스트릿의 시가 남아 있고요. 서양에서는 사랑시라는 그러니까 이 러브 포엠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남성 시인이 주로 미혼의 여성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킨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랑시를 보면 그거는 남성 시인이 자기보다 어린,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 미혼인 이제 젊은 처녀에게 이제 사랑을 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브래드스트릿의 이 시는 그러니까 기혼 여성이 남편에 대한 사랑을 시 형식에 담아서 절절히 고백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 만합니다. 자, 이거는 당시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여성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성이 어떤 자기의 감정을 막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내보이는 거, 뭐 이제 그 감정이 뭐였든지 간에 그런 행위 자체를 이제 여성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다른 여성이 쓴 사랑시를 읽을 텐데, 이제 그 경우에도
아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을 그 표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 여성이 그 뭐 자기의 감정을 뭐 연애의 감정을 그렇게 막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게 상당히 그 금기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성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여성은 그냥 그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그냥 다소곳이 얌전하게 있는 게 여성적인 걸로 생각이 되던 그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시 자체가 뭐 지금 보면 뭐 특별할 게 없지만 이제 17세기라는 그 이제 맥락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시집의 제목도 아주 뭐 대담한 거였고 이 시의 내용도 그 당시 여성이 쓰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그 내용이었죠. 예, 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예, 그 이 발표조에서 잘 설명을 예,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그 커플릿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커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행이 라임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엔드 라임, 그러니까 각 행의 그 각운, 그러니까 그 끝에 있는 그 단어를 봤을 때 그 두 개의 단어가 라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커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는 그러니까 1, 2행이 라임을 이루고 또 3, 4행이 라임을 이루고 또 5, 6행이 라임을 이루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커플릿만으로만 이제 시를 구성한 거는 그 어떤 그 남녀 그러니까 이제 자기와 그 이제 남편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커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구성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특별히 이 영국 시에서는 그러니까 헤로익 커플릿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헤로익 커플릿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그 설명한 대로 그러니까 두 행씩 라임을 이루어서 이 시를 창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헤로익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그 진중하고 어떤 그 장엄한 그런 그 어조로 이제 시를 쓸 때 그리고 뭐 어떤 전쟁이라든가 또 영웅의 행적이라든가 또 철학적인 논쟁과 같이 그 진지한 주제를 다룰 때 이 헤로익 커플릿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전통적인 그러니까 헤로익 커플릿에서 쓰는 그 주제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점에서 주제와 형식 간에 그 긴장이 존재한다. 예, 이 점은 그 잘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라인 1에서 4를 보시면 자, if ever two were one, then surely we. 만약 둘이 하나라면 자, 그건 분명 우리일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 한 사람이 된 경우가 있다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정말 그 한 사람인 그런 그 사례가 있었다면 그 사례는 바로 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if ever man were loved by wife then thee. 그러니까 아내에게 정말 그 사랑을 받은 남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아내로서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 we, the 라임을 이루죠. 또 man can 라임을 이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커플릿이 6개가 나옵니다. 자, 사명에 보면 그러니까 if ever wife was happy in a man. 그러니까 일찍이 그 아내가 남편 안에서 행복했다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남편 안에서 행복해하는 아내가 일찍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compare with me ye women if you can. 그대 여자들이요 할 수 있거든 저와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남편 안에서 나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낀 아내는
없었을 것이다. 나 자신 있게 모든 여자들과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이런 남편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다음 그 행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I prize thy love more than whole mines of gold.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사랑을 금광 전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돈으로 측정될 수 있는 어떤 가치보다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광보다도 훨씬 더 그 남편의 사랑이 귀하고, 그리고 all the riches that the east doth hold. 그러니까 동양에 있는 모든 부보다도 귀하게 여겨요. 자, 여러분 이따가 그 17세기였는데 세계 최고의 그 최강국은 어디였나요? 중국이었죠. 그러니까 17세기, 뭐 18세기까지만 해도 그 전 세계 GDP 1위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아마 이제 인도였던 것 같은데, 이때가 아마 그 이제 청나라 초기였을 걸요. 아마 이제 17세기 중반이면 그 청나라가 건국이 돼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정말 그 청나라가 아주 그 전성기에 접어들었을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서양에서는 옛날부터 동양하면 아주 황금이 가득한 나라, 이제 그런 그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뭐 이제 금이나 이제 비다, 뭐 후추 이런 거를 뭐 정말 좋아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대륙을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됐나요? 그러니까 인도로 가는 그 항로를 찾다가 그러니까 우연히 신대륙을 발견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유럽에서 이제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남아프리카에 있는 그 희망봉을 돌아서, 그러니까 정말 먼 거리를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돌지 않고 좀 빨리 인도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나? 그렇다면 지구는 둥그니까 그 아프리카 쪽으로 가지 않고 대서양으로 가면 인도에 좀 더 빨리 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태평양의 존재를 몰랐던 거죠. 응?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도로 가는 그 길을 찾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18세기까지 이제 동양이 이제 우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18세기 후반 그 산업혁명 이후로 서양이 동양을 역전을 했던 거고, 이제 그 서양의 우위는 사실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황금의 광산 전체보다, 그리고 동양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도 나는 당신의 사랑을, 그러니까 prize, 그러니까 나의 상금처럼,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prize, 상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행을 보시면, 그러니까 my love, 그러니까 it is such that rivers cannot quench. 그러니까 나의 사랑은 강물로도 끌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종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리버스가 이제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강물에 물을 다 퍼부어도 나의 사랑을 끌 수가 없다. 그러니까 nor aught but love from thee give recompense. 그러니까 당신이 주는 사랑만이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건 당신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혹자는 이제 이거를 그 어떤 이제 성적인 그 이제 뉘앙스를 가진 걸로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어떤 부부의 사랑이 육체적인 욕구의 충족까지 포함하는 그런 사랑임을 암시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나의 그 욕망을 그러니까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그 뉘앙스의 말로 뭐 읽기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나의 사랑이 이렇게 뜨거운데 이 세상의 강물을 다 퍼부어도 quench,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게 나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no aught but love. 그러니까 여러분 이 but가 이제 except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그러니까 recompense 보상을 해줄 수 없다. 당신의 사랑만이 내 사랑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보상은 사랑만이 가능한 거죠. 사랑을 뭐 돈이나 어떤 그 행위나 이런 걸로 갚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thy love is such I can no way repay.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은 결코 내가 되갚을 수가 없다. 이 발표주에서는 약간 이제 이 그 구절의 의미를 좀 다르게 읽었던데 이제 그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한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갚아준다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내가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그 어떤 그 정도에 맞추어서 내가 대등하게 갚아준다라는 게 불가능하다. 내가 되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the heavens reward thee manifold. 그러니까 전 하늘이 당신에게 몇 배로 보답을 해주기를 그러니까 I pray 기도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래서 나에게는 그 제한된 삶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지상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안에 나는 당신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늘만이 당신의 사랑을 갚아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늘이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몇 배로 갚아주기를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그 남편의 사랑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보답을 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리워드를 주시기를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다음 이 마지막 행에 보면 잠깐만. 이게 지금 11행이 여기 없네요. 예, 11행은 이렇죠. 그러니까 then while we live in love let's so persevere.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 우리가 죄송합니다. 예, 사랑 안에서 인내를 하자. 그러니까 persevere 사랑 안에서 인내를 하자. 그러면 that when we live no more 예, 죄송합니다. we may live ever.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살지 않을 때, 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자, 이게 그 패러독스처럼 들리는데, 예, 의미는 여러분 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더 이상 우리가 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live는 지상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지상에서 살지 않고 죽게 될 텐데 언젠가는 그럼 이제 죽게 되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천국에서도 그러니까 내세에서도 이 부부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에서도 we may live ever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live는 내세에서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천국에서의 삶인 거죠. 예, 근데 좀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시인이 브래드 스트릿이 남편에 대한 사랑을 절절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 남편은 이 브래드 스트릿이 죽고 나서 3년 후에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참 이 말이 참 무색하게 뭐 천국에서도 부부의 인연을 이어가자는 말이 무색하게 이 남편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 가서 뭐 누구하고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그 뭐 N과 살았는지 뭐 그 두 번째 부인과 살았는지 예. 뭐 암하고도 살지 못했는지 예. 예, 어쨌든 예, 남편은 재혼을 예, 했다고 합니다. 자, 예, 여러분 뭐 이제 시의 내용 자체는 예, 뭐 어렵지가 않고요. 예, 디스커션 퀘스천을 예, 보도록 할 텐데 예, 작품 주제를 한번 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영원하고 구원적인 사랑인가? 그러니까 화자는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일체적이고 또 영원하며 죽음조차 이길 정도로 강력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세속적인 사랑을 상당히 긍정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 세속적인 사랑이 어떤 이제 영혼의 어떤 구원으로까지 내세에서의 그 영원한 삶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뭐 어떤 결혼을 거래로 보고 있나? 뭔가 이제 경제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좀 몇 개가 쓰이기는 했죠. 뭐 repay라는 뭐 단어도 있었고, 뭐 recompense, 뭐 reward,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좀 경제적인 그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결혼을 거래로 보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더 나아가 당대의 결혼은 현세는 아니더라도 내세의 리워드를 기대하게 되는 일종의 거래였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저는 뭐 이거는 잘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리워드의 의미는 뭐였나요? 그 시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주는 그 사랑을 나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길 원한다. 이제 그런 그 맥락의 말이었죠. 예, 한번 질문을 같이 보죠. 그러니까 시인의 사랑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지 않고 지나치게 신성한 것으로 묘사하여 사랑을 이상화하는 방식의 독자들에게 그것의 가치를 설득하는 데 효과적인가? 그럼 어두운 면을 조명을 하면 사랑의 가치를 설득할 수 있나? 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커플릿의 순서를 바꿔 읽어도 시의 내용 전개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으나 구행과 시행은 유일하게 순서가 논리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인이 이 대목만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구행은 이제 Thy love is such I can no way repay. 이고 이제 시행은 The heavens reward thee manifold. I love.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인과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도저히 repay 되갚을 수 없으니까 the heavens 하늘이 당신에게 몇 배로 리워드를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준 사랑 그 몇 배의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길 원한다. 이제 이런 그 맥락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화자는 남편의 사랑에 리페이 할 수 없다고 말하며 헤븐스가 남편을 리워드 하기를 기도한다. 이때 남편을 향한 자신의 사랑 또한 자부하면서도 이것이 자신을 천국에 가게 해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이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시에. 그러니까 자기도 천국에 갈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행에 나와 당신이 더 이상 이 지상에 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내세에서 우리가 we may live ever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도 남편과 함께 천국에 갈 거라고 소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화자가 남편에게 보상이 있기만을 바라는 것은 오롯이 화자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까? 당대 남성 우월주의에 입각한 가부장제의 영향 때문일까? 예, 흥미로운 질문들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 시에서 그 물질적인 이미지가 다수 나오는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그 금광의 이미지,
또 동양에 있는 모든 부, 그렇죠? 그리고 그 단어들도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지적을 했듯이 뭐 recompense, repay, reward,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 관계의 경제적인 관계의 그 용어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그 이미지들이 화자의 그 어떤 사랑의 감정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니면 오히려 그 어떤 그 사랑의 진실성을 깎아먹고 있는 건가? 그 점은 저는 뭐 이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예,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어쨌든 그 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17세기 그 여성에게 이제 주어진 그 상황에서 남편에 대한 사랑을 정말 최대한 표현한 시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은 드네요. 예, 혹시 뭐 다른 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가요? 예, 자, 그 오늘 우리가 그 예, 마지막 조발표가 있거든요. 자, 또 다른 그 여성 시인인 그 엘리자베스 베럴 브라우닝을 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앤 브래드스트릿은 그러니까 17세기 중반 미국의 시인이고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19세기 중반의 영국의 시인입니다. 자, 누가 발표하시나요? 예,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의 Sonnet from the Portuguese 중 32번 소닛을 발표하게 된 입니다. 발표는 시 낭송 후 작가를 먼저 소개드리고 작품을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 작품을 자세히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The first time that the sun rose in finals to love me. 그 시 텍스트를 좀 예, 슬라이드로 좀 넘기도록 하죠. 예. I looked forward to the moon, to bucket all those bones which seemed too soon and quickly tied to make a lasting truth. Quick loving hearts I thought, may quickly lose. And looking on myself, I said not long for such man's love. More like an out of tune where viol, a good singer would be lost. To spoil so wit and which snatched in haste, is laid down at the first ill-sounding note. I did not wrong myself so, but I placed a wrong on thee. For perfect strains may float, these master hands from instruments be placed, and great souls at one stroke may do and dot. 다음으로 작가인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우닝은 1806년 3월 6일에 12명의 형제자매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문학에 대한 재능을 보여 6살 때 처음으로 시를 썼으며 14살이던 1820년에 첫 번째 서사시집인 The Battle of Marathon을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1844년에 출간된 시집 포엠스로 인해 그녀는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의 대우를 들었고 당시 무명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의 열렬한 구애를 받게 됩니다. 20살이 될 무렵 당시로서는 진단을 내릴 수 없는 희귀병으로 인해 병마와 싸운 엘리자베스는 처음에는 이러한 로버트의 구원을 거절하였으나 결국 그의 진심에 감동하여 부친의 반대를 피해 이탈리아로 도망쳐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결혼 이후 Sonnet from the Portuguese와 같은 유명한 작품을 출간하며 사랑의 힘으로 15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후 1861년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작품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nnet from the Portuguese는 작가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이 남편 로버트 브라우닝에게 쓴 패트리션 소넷 형식의 사랑시로 빅토리아 시대 남녀의 애정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총 44개의 소넷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43번 소넷이 쓰인 첫 연인 How do I love thee? Let me count the ways 라는 영미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작품 제목의 포르투기즈는 사실 작품의 내용과는 큰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베러 브라우닝은 처음에 이 시들이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출판을 망설였는데 그녀의 남편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 시들이 세익스피어 시대 이래로 영어로 된 소네트의 최고 시퀀스라고 주장하며 그녀에게 출판을 촉구하게 됩니다. 사생활을 보장받고 싶었던 작가 브라우닝은 마치 외국 소네트의 번역본인 것처럼 출판하고자 남편이 그녀를 불렀던 애칭인 My Little Portuguese를 반영하여 작품명을 소네츠 오브 더 포르투기스로 짓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이어서 소네트 프롬 포르투기스의 소네트 32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네트 프롬 포르투기스는 베러 브라우닝의 로버트 브라우닝과의 관계 발전과 그에 따른 자신의 심력 변화를 담고 있는 시로 그 중에서도 소네트 32번은 자아 비판을 통한 남녀관계 속 자기 의심에서 애정에 대한 재확신으로 나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네트를 형식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보자면 두 개의 포트레인이 옥타브를 이루고 두 개의 돌싯이 세스텟을 이루는 페트라르카 소네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의 율격을 살펴보면 Us, Moon, Soon, Troth 이렇게 포트레인은 페트라르카 소네트의 ABBA 율격을 돌싯은 What, Defaced, Love 이렇게 CDC 형식의 율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페트라르카 소네트의 전통적인 율격입니다. 이렇게 음률적인 측면에서 이 시는 페트라르카 소네트의 정석을 따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약간의 변주를 주었는데요. 페트라르카 소네트는 일반적으로 파렘의 옥타브에서 문제 상황이 제시되고 세스텟에서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시의 반전이 볼타가 나타나지만 이 시에서는 첫 번째 털싯까지 문제 상황이 제시가 되고 두 번째 털싯에서 볼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운 사운딩 같은 어스너스, 드 앤 더 같은 엘리터레이션을 사용하며 음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쿼트레인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겠다는 당신의 맹세 위로 태양이 떠오른 첫 순간 나는 달을 기대했습니다. 오래 믿음이 지속되기에는 너무 성급히 맺어진 것 같은 모든 유대들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 해석해보자면 화자는 사랑한다는 연인의 맹세에도 너무 빨리 맺어진 사랑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맹세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달과 밤으로 표현하는데요. 사랑이 지속되는 순간을 태양이 떠있는 시간으로 한정하여 결국에는 달이 오고 사랑이 끝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예측합니다. 그 다음 쿼트레인을 해석해보면 빨리 사랑에 빠지는 마음들은 내 생각에 빠르게 실증이 나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는 내가 그런 남자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훌륭한 가수가 화를 낼 조율이 안 된 낡은 바이올린에 가깝습니다입니다. 화자는 빠르게 사랑에 빠지면 빠르게 실증이 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자신이 그런 남자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또한 자신을 조율이 안 된 낡은 바이올에 비유하는데요. 바이올은 바이올린과 비슷한 초기 현악기입니다. 병을 앓으면서 시한부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던 작가 베런 브라우닝의 삶을 고려했을 때 아픈 자신이 배우자 혹은 연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담긴 비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털싯에서 이 바이올이 어떤 바이올인지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바이올은 훌륭한 연주자인 상대방이 그 노래를 망친 것을 화를 낼 바이올이며 급하게 잡아채었다가 첫 번째 불협화음에 내팽겨지는 바이올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급하게 맺어진 사랑에 대한 화자는 급하게 맺어진 사랑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을 그런 남자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는 사람, 만가지 바이올로 묘사하는 자아 비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털싯의 마지막 행에서 시의 반전인 볼타가 나타나는데요. 화자는 본인 자신을 그렇게 잘못 보지는 않았으나 당신을 잘못 보았다고 말합니다. 즉, 만가지 바이올로 비유되는 부족한 자신에 대한 평가는 틀리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음악을 망친 것에 분노하며 낡은 악기인 자신을 내려놓는 연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털싯에서 상대방은 망가진 악기로부터 완벽한 소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인이라고 말하는데요. 또한 상대방과 같은 훌륭한 영혼들은 한 번에 행하고 맹렬히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즉 화자의 연인은 부족한 자신도 훌륭하게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자 빠르게 맺어져도 맹렬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앞서 나왔던 문제의 상황 두 가지,
사랑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진 것,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 해소가 되게 됩니다. 이 시의 주제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자아 비판을 통한 남녀 관계 속에서 자기 의심을 가지고 있던 화자가 외정에 대해 제일 심한 과정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가 준비한 디스커션 퀘스천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시를 또 이제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분석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시집의 이제 제목이 좀 약간 좀 엉뚱하다라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Songs from the Portuguese.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이제 제목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소넷들이 원래 영어로 쓰여진 소네트가 아니라 포르투갈어로 쓰여진 소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포르투갈어로 쓰여진 그 소네트인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시들은 처음부터 영어로 쓰여진 시들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어로 쓴 건데 왜 굳이 포르투갈 소네트를 번역한 것처럼 그렇게 내세운 건가? 이제 아까 이제 발표조에서는 어떤 이제 자기의 그 사생활을 내비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좀 그 제목을 위장의 수단으로 썼다. 이제 그 얘기도 이제 맞는데 여러분 좀 더 좀 긴, 그러니까 넓은 그 맥락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네트라고 하는 건 아까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건데, 원래는 그 남성 시인이 그 젊은 그 여인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그 시가 소네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Songs from the Portuguese의 모든 그 소네트가 그 페트라르카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페트라르카 형식의 구조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 옥타브가 있고 세스텟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옥타브는 거의 항상 라임 스킴이 ABBA, ABBA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스텟의 라임 스킴은 좀 그 변형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네트를 셰익스피어 형식이 아니라 페트라르카 형식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제 소네트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고정관념으로는 남성 시인이 쓰는 사랑시예요. 혹은 그 연애시가 바로 소네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게 뒤집힌 거잖아요. 페트라르카 소네트이지만 남성 시인이 아니라 지금 여성 시인이 쓰고 있고, 남성 시인이 그 젊은 여성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가 아니라 정반대로 여성 시인이 자기의 남편인 그 로버트 브라우닝에게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그 시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페트라르카 소네트를 뒤집은 그러한 이 소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뭐 했던 얘기지만 이제 이 당시에 사실 그 여성이 이렇게 뭐 남편이든 뭐 연인이든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막 절절하게 그러니까 숨김없이 이렇게 털어놓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의 어떤 그 여성관으로 이건 사실 대단히 그 여성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여성답지 못한 그런 행위인 거죠. 뭐 그게 뭐 연인이든 뭐 남편이든 자기의 어떤 이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감 없이 이제 쏟아낸다라는 게 이제 여성적이지 못한 걸로 여겨지던 이제 그런 시대였고, 그러한 그 젠더 관념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엘리자베트 브라우닝이 이제 제목을 그러니까 Songs from the Portuguese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내가 창작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포르투갈어로 그 쓰여져 있던 소네트를 내가 번역을 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누가 물어봤어요. 저 왜 하필이면 저 포르투갈어인가요? 뭐 스페인어도 아니고 뭐 이탈리아어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저 포르투갈어인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브라우닝이 한 말이 포르투갈어는 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탈리아어나 이제 프랑스어는 많이 알거든요. 그 당시 뭐 거의 뭐 제2 외국어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는 상대적으로 이제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제 누가 이 제목을 보았을 때 정말 뭐 포르투갈어에 뭐 이런 시들이 있나? 이렇게 실제로 뭐 알아볼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Sonos from the French 이러면 뭐 프랑스어로 쓴 뭐 소네트를 이러면 뭐 이제 누구나 다 쉽게 알 수가 있죠. 금방 이제 조금만 뭐 조사를 해보면 이제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포르투갈어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제 그렇게 제목을 정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앤 브래드스트릿의 이제 시처럼 이 시도 여성 그 시인이 처했던 어떤 그 사회적인 그 환경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그 소개를 하자면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이제 어려서부터 아주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8살 때부터 시를 썼다고 하고 이미 10대에 시인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5살 이제 그 즈음에 이제 말을 타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하루 종일 이제 집안에 누워 있어야 하는 이제 그런 이 상황이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건강도 굉장히 악화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그래도 이제 시작은 아까 시쓰기는 계속 했었는데 거의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아주 폭군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식들이 결혼하는 거를 싫어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하여간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나가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고 특히 이제 뭐 엘리자베스의 경우에는 뭐 지참금까지 줘야 돼서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딸이 뭐 연애를 하고 뭐 결혼을 하는 거를 아주 필사적으로 막았던 이제 그런 아버지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되죠. 그런데 이 로버트 브라우닝이 그러니까 팬 레터를 보낸 거예요. 엘리자베스한테.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이제 시를 읽어봤는데 너무 뭐 이제 감동을 받았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아주 팬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이렇게 레터를 보냈는데 이제 엘리자베스가 답장을 해준 거죠. 뭐 요즘 뭐 무슨 아이돌한테 편지를 쓰면 뭐 답장 받나요? 예. 뭐 저도 옛날에 뭐 써본 적이 있었는데 답장은 못 받았던 것 같고 예, 어쨌든 지금 로버트 브라우닝은 답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편지가 오갔는데 무려 20개월 동안 574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20개월에 574통이면 거의 매일 한 통씩 쓴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뭐 이메일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다 이제 종이에다가 손으로 편지를 써야 되고 또 그걸 붙여야 되고 또 막 오고 가는데 시간 걸리고 그러는데 거의 매일 20개월 동안 574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처음에는 이제 아이돌 스타와 뭐 팬의 관계처럼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 연인의 관계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고,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딸의 결혼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은 비밀리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846년 9월에 어느 교회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곧바로 남편과 함께 이탈리아로 도망을 쳤어요. 예, 그래서 그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 뭐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이탈리아가 기후가 그 온화하니까 엘리자베스의 건강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문학적 활동을 계속하면서 또 서로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또 엘리자베스는 이 시기에 이 Sonnets from the Portuguese를 비롯해서 자신의 이 주요 작품들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이제 죽게 되는데 이탈리아에서 남편이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그 로버트 브라우닝의 어떤 문학적인 명성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아내가 이제 죽기 전에는 그 아내의 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워낙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은 이 로버트 브라우닝은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남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요즘에 어느 연예인 뭐 인기 많은 뭐 아이돌 스타가 있으면 뭐 이제 그 사람의 아빠래, 뭐 그 사람의 뭐 오빠래, 이런 식으로 그 아이돌의 그 가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누구의 뭐 오빠다, 뭐 언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것처럼 로버트 브라우닝도 이제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남편으로만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죽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 문학적인 명성을 쌓게 되죠. 예, 그래서 뭐 훗날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제 시인이 됩니다. 그 2년 전에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로버트 브라우닝의 이제 작품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뺐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대체적인 그 배경 설명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약간 폰트가 작아서요. 예, 친절하게 이렇게 번역도 해주었는데, 예, 그 발표조에서 직접 번역을 한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번역인가요? 예? 직접 번역을 하셨어요. 예, 번역을 뭐 대체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he first time that the sun rose on thine ode to love me.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금 이 결혼하기 전에 그 일을 회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thine ode, 그러니까 그대의 맹세 위로 태양이 처음 떠올랐을 때, 그러니까 이 로버트가 이제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듣고 나서 태양이 떠올랐을 때,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그 사랑의 고백을 내가 듣고 자,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가? 그러니까 I look forward to the moon to slacken all those bonds which seem too soon and quickly tied to make a lasting troth. 그러니까 내가 달을 향해서 이러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러니까 달이 그 모든 bonds, 여러분 그 bonds가 뭔가요? 어떤 결속,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그 엘리자베스와 그 로버트의 어떤 그 사랑, 그 남녀간의 결속, 이제 그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이 결속을 달이, 그러니까 슬라큰, 느슨하게 해주지는 않을까
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뭐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좀 약간 이제 이 번역은 좀 어색하고요. 기대라기보다는 염려가 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 달이 사람의 그 정신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그 뭐 어젯밤에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하루 동안에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오늘 밤에는 그 사랑을 그냥 다 철회하는 것 아닌가, 변심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기대라기보다는 그런 그 염려가 든 거예요. 그런데 which seem too soon and quickly tied to make a lasting truth. 그러니까 영원한, 그러니까 truth.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평생 뭐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 약속을 그 로버트가 한 건데, 그런 그 영원의 그 약속, 그 영원한 사랑의 그 맹세를 너무 금방 그리고 너무 빨리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이 결속이 오늘 밤 달이 뜨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나 손쉽게 그 사랑의 영원한 맹세를 한 그 모든 이 결속이 오늘 밤 달이 뜨면 느슨하게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이제 그렇게 불안과 의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뭔가 이제 진도가 좀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뭐 만나지도 별로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이 남자가 너무 빨리 그러니까 lasting truth, 뭐 어떤 영원한 그 사랑의 맹세를 해버리니까 이런 게 금방 또 식어버리지는 않을까, 이제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그만큼 빨리 실증을 낼지도 모른다라는 염려를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 다음 그 쿼트레인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quick loving hearts, 그러니까 I thought may quickly load. 그러니까 너무 빨리 사랑을 하는 이 사람은 또 너무나 빨리 load, 서로에게 실증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서로에게 어떤 그 혐오의 감정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어떤 그 사랑이 이제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빨리 사랑의 맹세를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불안한 거죠. 오히려 이 사랑이 금방 식어버리지는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 당연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nd looking on myself, I seem not one for such man's love. 그런데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남자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제 그러한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시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러니까 more like an out of tune, one buyer, a good singer would be wrote.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엘리자베스가 자기 자신을 지금 바이올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out of tune, 화음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기도 이제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때 조율을 하지 못해서 소리가 정확히 나지가 않는 거죠. 게다가 그러니까 낡은 악기이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옛날에 사실 좀 이 부분을 볼 때 좀 이 부분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뭐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할 필요가 뭐 있는 건가? 이렇게 뭐 자기 자신을 그 화음이 맞지 않는
지금 낡은 그 악기에 굳이 이렇게 비유를 뭐 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가 뭐 좀 좋긴 하지만 이 부분은 좀 흠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이 시를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제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어떤 자기 비하 혹은 뭐 이제 자기 비판이라기보다는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겸손의 이제 표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읽어보죠. 그러니까 A good singer would be wrote to spoil his song with. 그러니까 그 훌륭한 가수가 그의 시를 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노래를 망친 거에 화를 내게 되는 그러한 악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a good singer would be rude. 그러니까 rude가 여기서 이제 그 경노하는, 화를 내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would be rude to spoil his song with. 그러니까 좋은 그 가수가 자기의 노래를 망쳐버렸다라고, 그러니까 화를 내게 되는 그러한 악기이다. 바로 내가 그런 악기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ich snatch it in haste is laid down at the first ill-sounding note. 그러니까 이 가수가 이제 노래를 급하게 불러야 되는데 악기가 뭐 주변에 없나 찾아보다가 이제 이 비유를 보고 이제 집어든 거죠. 그러니까 snatch it in haste, 급하게 이제 이 악기를 집어든 건데, 그러니까 lay down at the first ill-sounding note. 딱 이제 노래를 이제 시작하면서 딱 그 이 현을 켜는데 이제 엉뚱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화음에 맞지 않는 이제 소리가 나니까 이제 이 가수가 내 노래를 망쳤네 하면서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이 악기를 집어 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내가 그런 악기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이제 그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 그 발표조에서는 그 뭐 자아비판이라고 했던가? 자아비판. 그래서 이 자아비판이라는 말은 좀 약간 심각하게 들리는데, 무슨 옛날에 그 뭐 공산당에서 막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거를 그냥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자기 성찰의 어떤 그 표현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이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참 성숙한 사람이었구나, 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나를 사랑하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구든지 간에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든지 간에 어떤 그 자기의 배우자나 이제 자기의 그 연인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나는 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뭐 40 한 중반에 이제 접어들고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도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고 있고, 그래서 나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라면 뭐 그 사람이 이제 어떠한 그 사회적 위치에 있든 간에, 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든 간에 자기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저는 이제 엘리자베스도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가 참 뭐 유명한 시인이었지만 어쨌든 그 폭군과 같은 그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그 불우한 그 세월을 보냈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그 30 중반이 넘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결혼이 불가능한 그 나이인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그 여자들이 한 20살 이제 이전에 이제 결혼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지금은 이제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예. 30대 중반이면 뭐 지금은 이제 딱 결혼하기 이제 좋은 나이일 수 있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정말 늦은 그러니까 결혼이 거의 불가능한 이제 그러한 나이죠. 예, 그래서 그 남편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제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자기가 받는 사랑을 그냥 당연한 걸로 내가 이제 당연히 그 누리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 사랑이 이제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제 그걸 인정하면서 상대에게 이제 감사를 느껴야 이제 그 사랑이 오래 가고 또 그 관계가 이제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엘리자베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성찰을 하면서 나는 정말 그 고장난 악기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정말 이 사람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러한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제 감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did not wrong myself so.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못 평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내 자신이 그 망가진, 그러니까 화음이 맞지 않는 악기라는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but I placed a wrong on thee. 내가 당신에게 잘못을 했다. 내가 당신을 잘못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perfect strains may float, need master hands. 그러니까 완벽한 이 선율은 이 손상된 악기에서도, 그러니까 from instruments defaced, 이 손상된 악기에서도, 그러니까 need master hands, 이 거장의 손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악기를 누가 연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이 선율의 음악이, 그러니까 master hands, 그러니까 거장의 그 마스터의 손 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from instruments defaced, 그러니까 망가진 악기에서. 그러니까 비록 그 악기가 완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장이 연주를 한다면 완벽한 음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and great souls at one stroke may do and don't. 그래서 그 위대한 영혼들도, 그러니까 at one stroke, 그러니까 단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may do and don't. 그러니까 단번에 이렇게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doubt라는 말은 이제 그 서로에게 그 사랑에 빠진다라는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뭐 그 이제 시의 의미는 이제 어렵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어떤 자기 자신을 그 성찰하면서 또 남편에게 이제 고마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 비록 그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맹세가 이제 너무 빨리 이루어지면서 이 사랑이 오히려 빨리 식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러한 그 염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마지막 행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great souls at one stroke, 그러니까 may do and don't.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이제 그 로버트는 이제 great soul이라는 그 의미이죠. 그래서 사실 그 자기를 이제 비하하는 듯 하다가 마지막 행에는 이제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제 싶다가 이제 마지막 행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기를 great soul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디스커션 퀘스천을 이제 볼 텐데요. 아까 스네치가 잡아채다라는 그 동사의 의미 외에도 형용사로 뭐 very attractive, especially as a result of doing something to improve their appearance, for example, putting on makeup or exercising의 의미를 가진 것을 고려하면 시의 해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참 스네치가 몇 행에 있죠 지금? 예, 그 예, 지금 9행에 있는데요. 예, 예. Okay, so to spoil his song with and which snatch it in haste is laid down. 그러니까 지금 이 그 snatch의 이제 맥락상의 그 의미는 이제 이 그 가수가 그러니까 그 급하게 이제 이 악기를 그러니까 snatch 이제 집어 들었는데 이 악기를 이제 켜면서 노래를 부르려다 보니까 딱 이제 처음 켰을 때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그냥 내려놓은 것이죠. 예. 예, 이거는 이 질문을 좀 준비한 발표조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닝은 남편에 대한 사랑을 주요 작품 주제로 삼았지만 노예제나 아동노동범 폐지와 같은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낸 인물이었으며 자신의 작품의 사회 양상과 계급에 관한 주제를 풀어내기도 했다. 얼핏 보기에 남성을 향한 깊은 사랑을 다룬 것처럼 보이는 그녀의 작품이 남성 중심의 당대 시문화에서 어떤 방향으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냈다고 논의할 수 있을까?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이 시의 범위를 벗어나는 좀 문제라서 지금 이제 이 교실 안에서 좀 논의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에 대한 좀 의견 그 발표조에서 주실 수 있을까요? 시 분석하다가 예, 예. 음. 음, 딕셔너리에 저런 의미가 또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음, 그 당시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의미가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이 의미가 약간 어떤 행동의 결과로 그게 매력적이 됐다 라는 의미가 뭔가 이 시의 의미랑 시에서의 흐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 의미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예, 예. 예,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뭔가 한 가지 좋은 포인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시 본문에서 이제 그 snatch it in haste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의 상황은 이제 결혼하기 이제 이전인데, 그러니까 엘리자베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이 남자에게 좀 너무 급하게 이렇게 스네치가 된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이제 들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서의 그 음악가는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호를 급하게 스네치를 했다가 고장났네 하면서 그냥 금방 또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내가 그런 비율과 같은 신세가 되면 어쩌나. 지금 이 남자가 이 로버트가 나를 뭐 어떤 의미에서 이제 스네치를 했는데 내가 좀 정상적인 그런 건강도 없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금방 실증 났다고 그냥 이 악기 버리듯이 나를 버리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이런 그 염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 판명이 된 거는 그러니까 로버트는 이제 이 음악가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음악가는 그냥 뭐 1사운딩 이 소리가 제대로 안 난다고 이 악기를 이제 바로 버리게 되지만 그러니까 로버트는 이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음악가와 그러니까 이 굿싱어와 지금 그 로버트 브라우닝 사이의 그 어떤 관계가 이 비교의 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이 시의 범위를 이제 벗어나는 이제 문제이지만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이런 사랑시만 쓴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았거든요. 미국의 노예제에도 관심을 갖고 시를 쓰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 아주 끔찍한
노동 환경에 처한 그 어떤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을 또 주제로 사회 고발적인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어느 남성 그 작가들보다도 아주 활발하게 사회적인 문제에 그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여성 시인이었죠. 예, 여러분 그 원래 이그 Songs from the Portugue에서 가장 유명한 시는 아까 그 발표저도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How do I love thee? 그러니까 Let me count the ways.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뭐 어떻게 사랑할까로 시작하는 그 소네트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소네트는 좀 저의 다른 그 강의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 거의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 시를 좀 다시 읽어 보시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시 그 소네트를 읽어 보시면서 혹시 뭐 의미가 좀 불분명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Question about Snatched. Like, it does exist as Hyungsa now, but it started to exist as Hyungsa in like the 1990s, emerging from black drag culture. I don't think it's relevant to. It's not directly relevant. I mean, you could read it that Yeah, way. yeah. I don't know. But anyway, I just try to find the meaning in it, find the point to share with the students. 뭐 45분이 되었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그 퀴즈가 있죠, 그렇죠?